본 방송은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스칼렛님은 네. 또 없습니다. 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튄 느낌이네요. 맞아요. 안 나왔어요. 결석했습니다. 못 나온 거죠. 좀 일을 여러 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중에서 가장 바쁜 여성.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 뭐가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적성에만 바쁜 게 바쁜 게 적성에 적성에 맞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항상 바쁘지 않았나요? 안 바쁜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 그래요? 좀 덜 바쁠 때는 있었지. 바쁜 게 취향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박 박 실장님 취향이 실장님 맞으시는 것 취향이 같은데요. 맞는 거예요? 네. 바쁜 여성이 바쁜 여자 취향이- 너무 좋아요. 이상하네. 바쁜 와이프. 바쁜 와이프. 근데 되게- 저도 너무 바빠요, 근데. 음. 요새. 아. 네, 저도 너무 바빠서. 여기 안 바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빠 현대 사회. 다들 오늘 시간 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맞아요. 그죠? 제가 결코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음. 생색내는 것 같다 근데 한번 내보세요. 생색. 구독자들한테 우리 바쁘니까 녹음 좀 이렇게 할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면서 그냥 생각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녹음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내. 반성합니다. 그래요? 반성하세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반성하겠습니다. 항상 지각하고 항상 녹음 늦게 올리고 갑자기 맞아요. 공지 없이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저희 너무 바빴어요 막 이러고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맞아요. 후원이 좀 뜸해가지고 달게 받겠습니다. 후원이 좀 뜸했나? 네. 근데 정말 바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근데 할 다들 수가 없네요. 바쁘세요, 그렇죠. 진짜. 네, 맞아요. 그냥 이거 마치 이런 거라고요.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연예인 활동해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너 너무 힘들어요. 아이돌의 삶 너무 힘들다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쩌라고 힘들면 그만두든지 이러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맞아. 그렇게 힘들면 은퇴해.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칼렛님이 안 오신 대신에 네. 점심을 쏘셨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의 배를 두둑하게 해줬습니다. 두 분이 아주 신나서 메뉴를 고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침 11시부터 네. 짜장면을 먹을 건지 족발을 먹을 건지 하지만 결론은 분식을 먹을 건지 오징어 순대를 먹을 건지 오징어 순대와 꼬막 비빔밥과 육회 네. 그렇게 먹었습니다. 소주는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소주는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방송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면 먹었을 거면서. 술 제일 좋아하시는 분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아. 눈치가 없어.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소주 먹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네. 인터레스트한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 영화는 존 오브 인터러스트입니다. 처음에 저 이거 방송 영화 제목 들었을 때 당연히 인터레스팅한 줄 알았어요. 존이 존 영어- 이즈 영어- 인터레스팅 이런 영어 느낌. 이름 JOHN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아니었어요. The Zone of Interest였어요. 맞아요. Zone. 네. Zone. Zone. 이게 그 독일어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영어로 의역한 게 더 존 오브 인터러스트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꼭 스칼렛님 방문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되게 독일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스칼렛님 독일어 잘하시니까 그쵸. 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없어. 근데 다 영어로 얘기하죠 여기서. 아니 독일어도- 독일어로 얘기하나요? 네. 영어로 얘기했던 것 같지. 아니 독일어로 말하는데요. 이거 다 독일어로 얘기하던데. 근데 인터레스트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건가요?
여기서 관심이란 뜻으로 쓰여요. 아 그래요? 네, 그 영어 그대로. 관심 지역? 네. 네. 이게 그 원래도 그 아우슈비츠 옆에 있는 이 지역, 아우슈비츠 포함한 주변 지역을 그때 당시에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뜻의 독일어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독일어로 뭐죠? 무슨 뭐였더라? 그 있어요. 네, 네.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드립을 좀 쳐주시지. 단어가 있어요. 있고요. 스칼렛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따가 독일어 전화 하나 연결. 못한다고. 전화 연결이요? 네. 전화 연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하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한번 카톡 보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스칼렛님 이 영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 안 보셨죠? 네, 그러면 의미 괜찮아요. 없어요. 괜찮고요. 냉정. 그래서 존 오브 인터러스트 6월 5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벌써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올해 개봉한 외화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했어요. 아 그러면 네. 그 가여운 것들을 넘은 거네요. 맞아요. 원래는 가여운 것들이 네. 1등이었는데. 네, 가여운 것들을 넘었고 지금 이 영화 이제 수입 배급사가 찰란인데 수입사가 찰란이 그 수입해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10만 관객 수를 넘은 영화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오 이거 지금 17만 명이에요. 네. 오. 되게 많이 본 편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수입에 또 지대한 공을 하신 분이 또 있죠? 아 소지섭님. 맞아요, 소지섭님. 소지섭님이 수입을 해주셨나요? 뭐 수입할 때 이제 투자 수입 같은 거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요즘에 소지섭이 찍은 영화들이 잘 된다,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로 또 소지섭 영화에 그러니까 소지섭 씨가 영화를 나오는 게 아니라 소지섭이 사온 영화가 굉장히 선택한. 예,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소지섭 씨가 그 영화를 보는 눈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되게 그 독립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조님 같이 썬댄스 영화든지 아니면 뭐 베니스 영화제 아니면 칸 영화제에 나올 것 같은 영화들을 위주로 많이 그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을 해요. 본인이 독립 영화에 출연을 못 하니까. 왜냐면 출연한 순간 독립 영화가 아니야. 그치. 아무리 돈을 적게 받아도 맞아. 상업 영화가 돼버려. 그래서 소지섭 씨가 그 설립한 회사 이름이 51K인데 여기서 이제 찰란한테 투자를 하고 찰란이라는 이 여기 수입사를 투자를 하고 수입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오브 인터러스트이고 그 전에 또 찰란이 최근에 영화 개봉한 거는 악마와의 토크쇼가 있어요. 그거 개봉은 안 한 건가요? 개봉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지금 VOD 다 떠 있더라고요. 개봉한 지 좀 됐어요. 악마의 토크쇼도 거의 개봉한 지 한 달 넘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요즘 있더라고요. 다음엔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지조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 오브 인터러스트 같은 경우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영화이고 이분이 잉글랜드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국적은 영국 사람.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자미로카이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 버추얼 인세니티 그거 뮤비 감독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거가 이 사람이 되게 이름이 널리 알지게 된 그런 작품이고 라디오 헤드 뮤직비디오도 많이 감독을 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미셸 공들이라든지 그 스파이크 존즈 같이 그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먼저 데뷔해가지고 영화로 넘어간 감독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분도 좀 성공한 케이스. 좋아하는데 몰랐네요. 저도 그 뮤비 좋아합니다.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한 영화 중에서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본 영화예요.
저는 그 전작 중에 그 언더 더 스킨은 네. 항상 보고 싶었는데 항상 그 보고 싶어요 아, 코너에만 있고 계속 못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존 오브를 본 이후로 음. 아 진짜 꼭 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더 스킨 딱 봐도 지조님 취향 영화죠. 아 그 왓챠에서 예상 편점 나오잖아요. 네. 4점 뜨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내 거다 내 거. 쉽지 않은데 말이야. 근데 계속 못 보고 있어서 이번에 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출연한 배우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아 산드라 필러. 네, 산드라 힐러 배우분 나왔고요. 근데 이 산드라 힐러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도 영화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본 추락의 해부가 제일 그 이분이 나온 제일 최근 영화라서 거기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여자 주인공이죠. 네, 좀 마음속으로 친숙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외국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프랑스어랑 영어를 섞어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어를 왜냐면 독일 출신이시니까요. 네. 쓰시고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중요한 역할 헬스. 크리스티안 프리델 아 이분도 루돌프 헬스 역을 맡은. 맞아요. 루돌프 히스 역을 맡은 배우시고 랄프 헤르포스 다 독일 배우분들이에요. 근데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경은 폴란드예요. 왜냐면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를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네, 있으니까요. 아우슈비츠가 사실은 전 몰랐는데 실제 이름이 아우슈비츠가 아니더라고요. 아 아, 뭐예요? 뭐예요? 이 지역 이름을 그 독일식으로 표현한 게 아우슈비츠인 거고 이 지역의 진짜 이름은 아 모스카우, 모스크바 이런 느낌인가요? 오시비행침. 오시비행치? 비행침. 오시비행침. 네. 아 오시비행침을 그 부제진카. 52행침이요? 폴란드어라서. 폴란드어로 폴란드어라서. 이 동네가 폴란드의 지역에 있는데 어. 이 동네의 원래 이름은 오시비행침인 거고 52행침? 네. 어. 아우슈비츠는 이 지역을 이제 독일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사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이렇게 불렀을 아우슈비츠 말고 또 다른 수용소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52행침에 있었던 수용소라서 어떻게 보면 수용소의 그 대명사가 고유명사가 아이슈비츠가 된 거예요. 아우슈비츠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몇 개 있었어요. 저 많이 있었겠죠. 홀로코스트를 했던 곳이. 근데 이제 오시비행침이 제일 유명하고 여기 영화에서도 그 여러 개 수용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네. 회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절멸 수용소들 이름이랑 그 절멸 수용소의 수용소장들 이름이 같이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아우슈비츠, 뭐 트래블링카, 베우제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언급돼요. 그 곳들이 다 개별의 그 지역 이름들을 딴 수용소들인 거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 수용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우슈비츠는 수용소 중에서 제일 네임드라서 이제 유명해진. 저도 이 영화 보기 전까지 근데 몰랐어요. 아우슈비츠가 그냥 수용소 이름인 줄. 폴란드 여행 가면 네. 다들 아우슈비츠 투어를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폴란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저도 폴란드는 안 가봤어요. 근데 폴란드는 그러고 보니까 네. 폴란드 여행 갔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가면 보통 거기만 간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다고. 되게 노잼 도시인가 거기? 그건 아니고 노잼일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독일 옆에 있나요? 아니요, 멀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멀어요? 폴란드는 동유럽에 더 가까워요. 우크라이나 유럽 옆에 있죠? 끝에, 네. 여기서 잠깐. 폴란드와 독일은 인접 국가였네요. 저희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저 옆인가? 예전에 교환학생 갔을 때 제가 동유럽 쪽으로 갔었는데 교환학생 가셨어요? 예전에 갔었어요. 어디로? 엄청 얘기했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동유럽에 갔었는데 제가 간 나라가 그 대사관이 없거든요. 한국 대사관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 어딘지 왜 폴란드에 얘기 안 하시는 있었어요. 거예요, 근데? 리투아니아 갔었어요. 리투아니아. 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얘기 안 했었나?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근데 리투아니아 내에는 그때 당시에 주한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주 한국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으면은 폴란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물론 투표에 대한 의지가 만빵이지만 만빵 왕빵빵이지만 만빵이지만 폴란드 가서 그것도 폴란드를 가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투표를 행사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폴란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죠. 아니 그거 핑계로 놀러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귀찮았어요. 귀찮다고 할 말이 그때 없죠. 만약에 갔으면 저도 52행침을 갔겠죠. 52행침. 왜 지명을 비우세요? 다른 나라 지명을. 52행침 뭔가 뭐 무슨 어떤 도구 같아요. 독침 이런 느낌. 52행침. 무슨 저기 그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유물 같은. 52행침. 이게 뭔가 이름이 박 실장님한테 되게 웃음 버튼인가 봐요. 웃음 버튼이었나 보다. 재밌는 이름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가 딱 봐도 홀로코스트 관련된 영화예요. 홀로코스트 관련된 영화는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뭐가 있죠? 쉰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저만 피아니스트도 그건가? 피아니스트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영화들 어릴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영화들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맞아. 그런 거 이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학교에서 그리고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반전의 그 교훈이 담긴 영화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반전의 교훈이 돼 플러스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 영화들 보면 특징이 이제 독일이 배경이고 네. 유태인들이 나오는데 다 영어로 말해요. 다 영어. 정확한 미국 영어로. 아니면은 영어로 미국 영어로 하는데 약간 독일 사람처럼 억양을 담아가지고 뭔지 알죠?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긴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독일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영어를 말하는데 독일식 그 어감을 넣어서 말하고 그 영화도 생각해보니까 뭐 홀로코스트 영화까지는 아닌데 그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뭐였죠 제목이? 퓨리? 아니요. 타란티노 영화요. 타란티노 영화 중에 홀로코스트. 그 말 많은 영화? 바스터즈. 바스터즈 같은 경우도 이제 홀로코스트. 퓨리랑 헷갈렸어. 비슷하잖아. 말 많은 영화. 퓨리는 근데 뭐 타란티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브래드 형님이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전쟁 하죠. 영화는 똑같잖아. 그쵸.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해. 조조 래빗도 조조 래빗도 홀로코스트 시대는 영화죠. 비슷하지. 나치 영화에 네. 가깝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다가 전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느낀 점이 다큐멘터리 같다. 다큐. 근데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페이크 다큐. 저는 좀 블랙 코미디 다큐. 어. 일부러 좀 우스꽝스럽게 네. 하는 거 블랙 있잖아요. 코미디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약간 실제로 사실 기반이래요. 이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맞아요. 이렇게 살았던 것도 실제고 음. 집도 실제로 있었고 정원도 실제였고 네. 뭐 소녀 과일 갖다 놓는 소녀며 뭐 노래며 다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밖에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고 이런 집에서 살듯이 네. 거기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총 소리가 들리고. 그렇구나. 맞아. 우리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냥 어디 불이 났나 보다. 그렇죠. 이 영화가 마틴 루이스 에이미스라는 그 영국 작가가 있어요. 네. 영국 작가의 소설 제목 똑같이 더 존 오브 인터러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은 이 소설의 어떤 설정만 따온 거고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르대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독일 나치 수용소장이랑 결혼한 여자랑 그 여자 그리고 남편 그리고 남편 밑에 장교랑 바람 피는 내용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대요. 장르가 다른데요? 완전 다른. 네. 그래서 포인트가 좀 애매하네. 네, 근데 이 감독은
이 제목을 따오면서 제목이랑 설정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네요. 네, 그 사실 원작이라고 표현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들긴 했어요. 아, 약간 그렇게- 참조 레퍼런스 정도. 네, 참조 레퍼런스. 근데 여기 영화에서 그나마 원작을 따라서 그 대사를 넣은 장면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원작에 있는 대사를 거의 다 안 따랐대잖아요. 원작에 있는 대사 한 가지를 다 따온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루돌프 히스가 독일 맞춰봐도 돼요? 네, 맞춰보세요. 너 이만큼 살게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부인 얘기한 거 그거 아니에요? 부인 아, 얘기한 부인 거. 말고 누구? 그 남자가 남편이. 파티장에서 가스. 맞아요. 맞아요? 파티장에서 어. 이 사람들 다 죽이려면 가스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그 생각만 했다. 파티장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자. 네. 아. 그게 이제 원작에 있었던 대사래요. 네, 원작에 있었던 대사 중에서 뭔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면서 동시에 원작에 대한 오마주 뭔가 이렇게 당신 원작에서 이 영화가 탄생했다라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개가 짖네요? 저한테 하는 말 아니죠. 진짜로 개가 패스. 지었어요 밖에서. 패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있고 촬영을 하신 분 이름이 우카시 잘. 우카시잘. 네. 오. 폴란드 분이신가 봐요? 아,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네. 아, 가서 이름 좀 특이하면 다 폴란드 51 사람이냐고 그러네. 우카시잘. 잘-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잘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악을 미카추. 피카츄? 아니요. 음악을 미카추라는 분이 하셨고, 네. 그 싱어송라이터래요. 그리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전작 언더 더 스킨을도 음악을 작곡해서 베프타가 그 아시죠? 브리티시 평론가 어워즈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그랑프리 받았고요. 네. 또 아카데미에서는 장편 국제 영화상 받았어요. 음향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 이 영화가 되게 음향이 특이해요. 맞아. 음악이 진짜 에? 야, 이런 느낌이 드는. 화면도 특이하긴 한데 진짜 네. 음향이 너무 독특해서. 네. 이 영화는 음악 빼면은 음악이 갖고 있는 파워가 너무 세서 음악이 빼면은 이만큼까지 좋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음악으로 되게 그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맞아요.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으로. 네. 그리고 영화 배급사 미국 쪽은 A24가 배급을 했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해외 개봉은 작년에 대부분 다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만 올해 개봉을 했네요. 아카데미에서 음향상 수상한 거 맞아요. 전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도 들었던 특이한 사건은 이 영화 감독이 칸느에서 상 받았잖아요. 네. 근데 칸느에서 그 스피치 한 거 봤어요, 영상? 아니요, 못 봤어요. 칸느에서 이제 영화상을 받았으니까 프로듀서랑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 영화 프로듀서가 좀 유명한 시오니스트예요. 시오니스트가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의 뭔가 인권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과 정책 그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시오니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원래도 뭐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랑 안 좋은 사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중심주의가 맞는 거. 네.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어쨌든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던 세월이 네. 많았잖아요. 네. 뭐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뭐 건국 이전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으니까 여기 네. 뭐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유대인 중심주의가 강한 사람들을 보통 시오니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프로듀서가 시오니스트인 거는 뭐 사실 별로 놀랍지 않죠.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반 홀로코스트 영화고 반 나치 영화니까. 네. 근데 이 감독이 그 칸느 상 수상 스피치 할 때 얘기한 게 내가 이 영화를 찍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그 대사를 갖고 올게요. 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비판했어요. 아 스피치에서. 네. 저희의 모든 선택은 현재의 문제를 반영하고 저희를 현재의 문제와 직면하기 위해 내린 겁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역을 점령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휘말리게 하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이 10월 7일 이스라엘 희생자들이든 가자에 있는 희생자들이든 모두 이런 비인간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이스라엘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팔레스타인도 비판하고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죽은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든 이 영화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얘기했어요. 아, 왜냐면은 이 헐리우드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많은 유태인 출신 유명 제작자들이나 그 자본이 많이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상관없지만 유태인을 비난하는 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용감하네요. 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은 사람 댓글에 너무 용감한 감독이다. 이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엄청 떨면서도 이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나중에 이 영상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뒷부분에다가 첨부하겠습니다. 네. 첨삭까지 첨삭까지 해주실 수 없어요. 빨간 펜인가요? 첨부하겠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어쨌든 그래서 떨지 마시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스피치를 보니까 또 참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지 그냥 유대주의를 위해서 이 영화를 찍은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반전주의인 사람이구나 네. 라는 걸 느꼈고 영화도 되게 그래서 그런지 그 메시지를 되게 잘 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영화 겉부분만 보면 네. 진짜 예뻐요. 어쩜 집이 맞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정원도 진짜 아름답고 네. 집도 그 벽지랑 그 가구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 겉모습은 그래. 그리고 일부러 해트비랑 굉장히 취향이 비슷하죠. 그런가 봐요.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예쁘게 더 표현한 것도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집이 되게 이뻤어. 정말 예뻤어요. 실제로 집의 구조가 이뻤어. 맞아. 그 좁은 복도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안에 방에 들어가면 그 루돌프의 방이라든가 그 부엌의 컬러감이라든가 화장실도 저는 너무 예뻐요. 맞아. 그 욕조 타일이랑 그 햇빛 딱 들어오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실제 루돌프 헤스가 살았던 집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에서 촬영을 했대요. 그래도 실제 그 옆에서 찍은 거예요? 네, 아유슈비츠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진짜 그게 네. 남아 있나 보구나.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네. 건물도 남아있고 거기가 박물관이 됐잖아요. 근데 박물관이 됐어도 막 겉에를 많이 그렇게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약간 세트식으로 좀 더 추가를 하긴 했지만 조금 했겠지. 네, 위치는 거기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거의 그 수용소 담벼락에다가 도로 하나 두고 집이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그냥 거의 맞붙어 있는 지역 부분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쵸, 그쵸. 옆집이에요. 옆집이 네. 수용소인 그래서 거예요. 맞아, 일부러 맞아. 나무도 엄청 많이 기르고 그 수용소에 나오는 소리나 그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이 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특이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검색할 필요도 없었던 게 영화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 사람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뭐 대화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어쨌든 네. 일로서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적인 그 입장에서 사람을 음. 대하는 그 네. 태도, 차가운 태도. 음. 하지만 내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웨스라는 인물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또 그 웨스의 와이프 역을 맡은 헤트비랑의 대화에서도 웨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그때 나치 부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잘 살았겠죠. 잘 사는 사람, 좀 웨스가. 고위층. 네. 아니, 최근에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서 그 닥터 프렌즈라고 의사들 4명이 나오는 아니 3명인가? 나오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다루는 게 의학과 관련된 역사 에피소드들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뤘던 사람이 요제프 맹겔레라고 그 나치 안에서 사람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많이 했던 의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쌍둥이를 되게 좋아했대요. 비교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쌍둥이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집을 해서 쌍둥이 세상에.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그런 많이 실험을 했다.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엔제로브데스, 죽음의 천사.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그리고 그 실험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친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상냥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 쌍둥이들 중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한테 좋아했겠네.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굉장히 잔인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거의 그 옛날 그 일본 일제 때 마루타 부대 같이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서는 정말 끔찍한 실험들이 많았고 이 사람을 또 모티브 해가지고 영화나 TV 이런 데에서 악당들을 그리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요새 전쟁 영화를 엄청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요새 좀 꽂혀가지고 전쟁관. 네. 그 약간 그 스나이퍼류랑 그리고 전쟁 요원의 가족을 건드리면 일어나는 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뭐 보셨어요? 이름이 약간 B급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네네. 솔직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요새 많이 본다고요? 많이 봤는 스나이퍼는 제목이 스나이퍼. 제목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고 뭐 레거시 뭐뭐뭐 붙고 그리고 뭐 론 서바이벌 뭐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지? 또 왜 갑자기 전쟁에 전쟁 빠지셨지? 요원 건드리는 건 엄청 많아. 너무 많아서 진짜.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엄청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냥 너무 아무 의미 없이 막 죽인단 말이야. 전쟁에서는. 네.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다 자기 사연이 있고 전쟁에 참가하게 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군인이었을 거고 뭐 그런데 그 어쨌든 악역으로 나오잖아. 근데 주인공의 입장에서 악역이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나치도 그 사람이 거기 안에 속해 있으면은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처럼 간주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의 한 일부로서 실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자기 역할이 되는 순간 그 도덕적인 개념은 그냥 좀 배제되는 경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엄청난 죽음들을 요새 목도하고 있다 보니까 스크린 속에서 영화 쪽이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잖아요. 그 소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 소각로. 네, 소각로 같은 거 만들면서 회의하는 거요?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장 설계 회의하는 거 같았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보통은 뭐
태우고 나서 딜레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음. 제품은 딜레이가 없습니다. 저희 이 계획대로 설계를 하시면은 24시간 내에 24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생산량을 얼마 달성할 수 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맞아요.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처음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너무 그 회사 안에서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품 논의하듯이. 제품 논의하듯이 저희 생산성은 뭐 이렇습니다. PT 하듯이 맞아. 그런 것들이 너무 대상이 사람인데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고 그런 제품 회의를 하는 게 그리고 마치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이 내용을 말하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뭐 포트폴리오 주 가시면은 저희가 막 검토한 검토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의향서 보내겠습니다. 막 이런 아. 내용으로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회사다. 그치. 그러니까 정말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 횟수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이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그쵸. 생각을 저는 외부에서 했었죠. 웨스라는 인물이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나지만 수용자들 중에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또 그 성적으로도 그렇게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사심 채우기도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냥 일반 그렇죠. 회사원이라고 하기엔 또 그걸 사심 채우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욕망 채우기. 욕망 채우기. 예. 욕망 채우기인데 예. 끝나고 나서 막 와서 씻잖아요. 그런 모습도 너무 역겨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거는 자기가 욕망을 채웠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 더러운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여자랑 몸을 섞었으니까 씻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막 빡빡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땀이 가득한 몸으로 딸을 안잖아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싫어요. 네. 그런 모습도 그랬고 해트비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해트비가 저는 사실 가장 이 영화에서 악에 물들어 버린 사람 같아요. 너무 자기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름이. 해트비 부인. 부인. 와이프. 네. 그 집을 너무 사랑하는 집순이 와이프. 오히려 그 사람이 저는 되게 더 강조됐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직접 그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하는 일에 가담돼 있는 군인으로서의 사람보다 간접적으로 그것에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약간 소름 끼쳤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일상 같은 거죠. 우리가 사이렌 소리 아까 들으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막 되게 깜짝 놀라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항상 거의 앰비언트 BGM처럼 계속 그 사람 태우는 소리랑 냄새가 항상 집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한 느낌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용소들로부터 뺏은 옷이나 뭐 장신구들을 자기가 다 즐기잖아요. 즐기면서도 그냥 뭐 누가 줬어 이런 느낌으로 너무 나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서 얻었어 하고 친구들도 주고 뭐 자랑도 하고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그 하녀들 하인들한테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자기 그 방귀 끼듯이 그냥 말을 뱉어버리더라고. 너 죄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갑자기 뭘 꼬라봐 막 화내다가 갑자기 밥을 맛있게 먹고. 근데 실제로 이 감독이 해트비한테 더 비판의 그 시선을 넣은 것 같은 이유가 루돌프는 그래도 나름 그 실제 역사에서 처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죄값만큼의 벌을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았는데 해트비는 그 잘 잘 먹고 해요. 잘 살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연사했대요. 그리고 루돌프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벌을 받거나 할 때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사실. 있잖아요. 사실 막 따지고 들면 자기가 알아. 근데 그 여자? 패스? 해트비. 그 친구는 그 친구 와이프라고 해요. 와이프는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 거예요. 같아. 네. 끝까지. 이게 문제가 없다 생각해. 왜냐면 난 죽이지 않았거든. 나는 그냥 남편이 남편 수용소장이었을 직장에서 뿐이었어. 나는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더 어찌 보면은 그 정도의 가담은 사실 되게 일반인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쩌다 보니까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돼서 사람을 좀 죽였어. 근데 우리 남편이 죽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너도 똑같은 부류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러면은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순순히 그래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해서 나도 같이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양심도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자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해트비 정도의 양심의 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인들도 다 그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주려고 감독이 이 여자를 더 그 비난하게끔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도 정원도 그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던 거고 역설적으로. 또 열받는 거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다복해서 애도 아이들이 많고 5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헤드비는 뭔가 자기가 아이들도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난 근데 사실 아닌 것 끔찍한데. 같거든요. 네? 나였으면은 여기서 떠나야 돼 이랬으면 나 그냥 떠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근처에서 계속 사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내가 공을 들인 정원, 내가 진짜 근데 집이 되게 그림 같긴 하더라고. 좋더라고. 거기 그치. 온실도 있고. 아 맞아. 맞아. 수영장도 만들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너무 근데 예뻤어. 주변에서 아까 지조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 타는 냄새가 많이 났대요. 날 수밖에 그러면 없는 게 맨날 솔직히 500명, 1000명을 태우는 공간인데. 아니 봐봐요. 옆집에서 삼겹살만 구워도 냄새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태우는데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냥 고기 굽는 냄새였겠지? 싫어. 근데 역해. 그 아니다. 안에서 그냥 나오는 탐내겠다. 사람들 비명 소리도 분명히 들렸을 것 같거든요. 총소리도 나잖아. 네. 총소리, 비명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그래서 루돌프 헤스가 그때 당시에 진짜 실제 주인공도 그 소리를 묻히게 하려고 그 소리만큼 크게 내는 뭐 다른 소리를 내게끔 하는 일을 시키는 군인 따로 있었대요. 그 소리 묻히게 하려고. 소름 돋는다. 네. 그냥 안 계속 이제 막 깽가리 치는 장구 거야? 깽가리 치는 거지. 밖에서 나는 비명 소리 아. 묻히게 하려고. 아. 그 정도면은 그 소리도 영화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아기가 맨날 울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막내가. 그게 그 막내는 그 현상에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않아서, 계속 냄새 나고 계속 그 소리 나고. 이러니까 계속 우는구나. 계속 울죠. 애기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네. 와. 그래서 할머니도 왔다가 하루 자고 도망가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런 네. 여기 거예요. 못 있겠다 해가지고. 네. 그 근데 할머니 그게-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너 집 너무 예쁘게 하고 지낸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그 유대인 같이 지내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걔 거 커튼을 내가 낙찰을 못 받아서 너무 심지어 유대인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맞아 했어. 맞아 내가 일하던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되게 아부 아닌 아부 같은 말들을 막 그 딸한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트베이 가족들은 그 소음과 냄새에 익숙해서 그냥 있지만 그 할머니는 그 너무 말만 듣다가 실제로 겪으니까 너무 생겨간 거야. 맞아. 이게 맞나 싶으니까 튄 거겠죠.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 때문에 튄 거로 튄건 설정한 거 아니지. 아니래요. 그냥 공포심이나 네. 좀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저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그런 맞아. 뭔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무드 때문에 네. 저는 그 갔던 것 감독이 얘기하기를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만 돼지고기 죽는 가축소 근처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냐. 같아요. 맞아. 그 모습을 보는 거랑 다르죠. 그거 자체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히 막 아니 유대인을 저렇게 많이 죽인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대인 죽이는 건 뭐 상관없는데 저걸 맨날 옆에서 봐야 된다고 이건 그건 좀 거죠.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여기 나왔던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가 워낙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줘서 그 나치를 두둔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면 대부분 다 나치가 끝났거든요. 네. 독일이 패해가지고. 근데 참회를 제대로 한 사람은 거의 없대요. 아. 자기가 스스로 인정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그냥 그 아버지는 그냥 그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지 적극적인 나치 개입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기업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친일파 자식. 네, 친일파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집에서는 되게 잘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이랑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걸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왜냐면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야라고 뭐 이렇게 정당한다거나 스스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그 뭔가 파트너로서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배우자감으로서. 네. 근데 이 사람이 나랑의 결혼 생활, 나와의 생활에서는 되게 장점이지만 밖에서는 완전 그 양아치 깡패면 어떡해요? 이거 그거 같네요. 네, 그 그거 최준이. 최준이 이혜준이 김혜준이. 맞아. 김혜준이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 밸런스 중에서 밸런스 게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사랑꾼인데 문신충. 얼굴부터 전신까지 다 이레즈미 문신이에요. 근데 엄청 사랑꾼이고 엄청 초롱이네.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엄청 스윗해. 젠틀하고 스윗해. 네. 그리고 한 명은 쓰레기. 그러니까 말을 거의 더럽게. 존나 맛있지 않냐? 막 이러면 계속 그래. 존나 맛있네. 이런 식으로 맨날 말해. 근데 생긴 거는 겁나 젠틀하게 생겼어. 잘 꾸미고 막 양복 입고 다녀. 근데 막 사장님 한 그릇 아시죠? 세 그릇 같은 두 그릇 아시죠? 사장님 이러고 말투가 완전 싼 마이 그 자체야.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 구하는 거. 둘 다 스윗한 거 똑같은데 말투 입에 걸레 문 거 같아서 너무 싫다. 근데 얼굴 문신 중 어느 수준이냐면 얼굴에도 문신 있어. 얼굴에 해골 그려져 있어. 눈물 뭐 다 있어. 거의 그 정도 밸런스 게임이죠. 그쵸. 너무 네. 웃기더라. 지금 말씀하실 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현실감각 엄청 좋고 생활력 강해서 나를 절대 굶길 것 같지 않은데 대신 밖에서 사람들 쥐어 패고 다니고 거의 그 정과만 없지 쓰레기같이 살고 있어. 어렵다. 근데 나한테는 한 달에 월급도 막 거의 1,000만 원씩 갖다 줘. 몇천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걸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1도 뭐라 안 해. 근데 반대로 좀 못 벌어. 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언저리 벌고 밖에서 엄청 젠틀하고 밖에서 엄청 괜찮은 젠틀하고 사람인데 착하고 사람들이 다들 어쩜 그렇게 좋은 남편이랑 사냐고 남편이 너무 착하다. 실제로 나한테도 착해. 둘 다 나한테 하는 행동에는 차이가 없어. 근데 배움이 많이 짧은.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남편이다. 근데 이제 좋은 남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뭐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러 가버려. 그냥 막 뭐 모든 생일인데 막 칭찬해. 가버리고. 그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칭찬해. 되게 좋은 모범적인 사람이다. 사람이랑 결혼했다. 어떨 것 같아요? 눈 감고 힘들다. 아찔하다. 근데 두 번째 남편도 나한테도 잘해준 거 똑같고 첫 번째 남편이든 두 번째 남편이든 둘 다 집에서는 너무 잘해줘. 그건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수준이냐 진짜. 밖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남편 두었다 박수치냐.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그 역시 전자인가. 생활력의 차이. 근데 나가면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쓰레기짓 하고 다녀가지고 적이 많아.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 우리 그 영화 중에 어린이 나왔던 우리들인가? 거기서 그 자기 이모분가 할아버지인가? 그 저기 맞아. 어린이 영화가 여러 그 가지 젓갈집 있어요. 하는. 그거는 비밀의 언덕. 비밀의 언덕. 비밀의 언덕. 거기서 이제 좀 부모님이 돈 엄청 없는 할아버지 현실적이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그 삼촌은 좀 돈은 없는데 착하고. 아. 엄마는 되게 막 거칠고 네. 막 이런데 돈은 벌고. 맞아. 그런 거네. 어떨 것 같아요? 고르기 힘들죠.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힘들다. 혼자 살아 그냥. 인생 혼자 사는 거지 뭐. 아니 근데 현실은 지금은 네. 나한테 계속 둘 다 스윗하지만 네.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둘 다. 나 둘 첫 다. 번째는 진짜 그 악이 쌓여서 나중에 뭔가 나나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해를 당할 것 해코지를 같아. 당할 수도 있어. 음. 갑자기 살해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음. 두 번째는 이 남자가 너무 착한 나머지 일주일에 경조사를 막 5번을 가, 4번, 3번을 가. 왜냐면 나중에 어떤 나이가 되면 60, 70 정도가 되면 계속 경조사가 있단 말이야. 막 남한테 베풀기만 하고 집에는 안 갖다 주고. 집에 안 갖다 줘.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파멸이거든요. 진짜.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막 어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도와줘? 아버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래. 그 정도로 도와줬단 말이야? 그렇게 보답을 받을 정도로 도와줬으면 이 남편 놈은 남편 놈은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후자 택할래요. 좀 비현실적이지만 남편이 좀 못 벌어도 한 달에 50은 조금 그렇고 한 달에 50까지도 야, 얘기 안 50 했는데 50이면 알바도 그보다 많이 벌어. 고시원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50이면 그냥 생활지원금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저 생활비로 한 달 하면 일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150 정도는 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200. 편의점보다 편의점 알바에도 그거보다 더 벌. 알바 내가 벌게. 그러니까 200 정도 벌어와. 200 정도 벌어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남들의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해코지 당하지 않을 그런 게 필요한 근데 거 엄청나게 경호 인력도 빵빵해서 누가 해코지 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두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전두환 자식이야. 아 모르겠어요. 예, 해외에 가서 도망 도피 생활하면 돼. 도망 유피? 유피 생활. 일은. 뭐 그런 상황이라면 네. 네, 그럼 돈 잘 쓰면서 언젠가 확 기부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사는 그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쉽지 않네. 네, 남편이 그쵸. 한 200, 300 정도 벌면 만족하고요. 만족하고. 사실 살 수는 있어요. 아까 50이라 그랬어. 50이면 진짜 못 살겠다. 50이면 나못 살아. 50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이야. 일주일에 안 한 이틀만 일하는 거야. 음. 이틀만 쭉 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면 되지 거의. 아, 그쵸. 그쵸, 예. 그 정도면 일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기부하고 다니고 매일매일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50은 좀 심해. 어렵지만 나 후자를 택하겠어. 한 200이면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사는데 200 뭐 살 보진 수 못해도 배달 음식 안 네. 시켜 먹고 살 수 있어요. 둘 다 참고로 둘 다 1번, 2번 둘 다 애가 5이야. 5? 네. 5이면은 첫 200으로 안 돼요. 5이 무조건 첫 번째. 왜냐면 해트피도 애가 5이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다고. 저는 딩크. 두 번째 남편이랑 딩크. 쉽지 않다 진짜. 근데 그쵸. 이거는 네. 뭘 선택했다고 해서 뭐 1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비난할 순 없다. 그 사람. 그쵸. 다만 웃을 수는 있다 우리가. 그렇지. 진짜? 너 그런 데는 할 수 있어? 이러면 50 충격적인가? 네. 근데 몰라 또 현실에서는 네. 직접 그 삶을 경험해 보면 그래, 우리는 나도 몰라. 1번을 셋 다 선택할 수도 있어. 1번은 선택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사기꾼이랑 맞아. 결혼한 사람들, 뭐 어. 요즘 뭐 주식 사기라든지 아니면 코인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 광경을 나쁜 네. 짓을 하는 광경을 내가 직접 거기 가담하거나 내가 볼 일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쵸. 근데 존 오브 그런 거 다 인터레스트. 돌아온다니까요 결국은.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 루나 코인이었나? 네. 그것 때문에 일가족 자살한 경우 있었잖아요. 네네네. 초등학생 딸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가 같이 죽었잖아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근데 그거 코인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그 코인으로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돈은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은 그 사람 뉴스- 어떻게 됐어요? 누구요? 잡혔잖아. 잡혀가긴 했는데 뭐 한국에서 형을 받을지 미국에서 형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마치 나비의 날개짓 같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의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 이 가족들은 자기들을 자책할까요? 우리 뭐 아들이 안 아니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뉴스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넓은 집에서 네. 그냥 뉴스 안 틀어놓고 좋은 노래 틀고 좋은 냄새 맡으면서 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잊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거 코인 사놓고 제때 못
처리한 게 잘못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네. 봐요. 제가 맞다니까요. 어젯밤에 영화 부당거래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황정민이 어제 부당거래 OCN에서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나. 아 진짜 같이 보셨나요? 아. OCN으로 보셨나요? 아니요 넷플릭스로. 거기서 황정민도 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네. 동료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가짜로 뭐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가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좀 제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꼭 총을 쏘지 않아도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행을 겪은 거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갑자기 같아요.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미쓰비시가 전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야. 그렇다고 우리가 계단을 걸어서 20층을 올라가진 않잖아. 그쵸? 사실 그리고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선택할 일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시공사였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 엄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어릴 때는 어른들이 뭔가 죄 지은 사람들 뉴스 얘기하면은 가끔 엄마나 아빠가 아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격분했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근데 약간 살면서 너무 많은 상황들을 나도 겪어보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를 내가 완벽히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 이제 좀 컸네요. 컸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아웃 2로 넘어갈까요? 왜요? 이 영화 지금 이렇게 많은 좋은 주제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영화인데. 본 방송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나도 많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나도 많이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런 어두운 면에 그 이면도 볼 수 있는 경험이 생긴 거지 이제 경험치가. 근데 저는 생각해요. 나도 약간 죄가 묻었기 때문에 잿덩이인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잿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진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전에는 약간 하얀 털이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묻은 새가 된 거예요. 손에 피를 한번 묻혀본 거죠. 피까지는 안 묻혔어요. 피는 안 묻혔어요? 흙 정도로 할까요? 흙. 흙 정도 묻혀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컸네요. 이 정도 나이가 지금 40이신가요? 어떻게 아니요. 우리 때 많이 아직 컸네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30 넘어가면 이제 기특합니다. 약간 몸에 똥물도 좀 튀겨보고 그죠? 좀 근데 나름의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맞아. 뭐 예를 들어 뭐 롯데리아 알바를 해요. 네. 근데 알바를 하다 보면 뭐 짬도 버려야 되잖아요. 내 손에 쓰레기물이 불었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손을 막 10번씩 씻고 그러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맞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나요? 해트비한테 한 소린가요? 아니요. 그냥 낫지. 나치가 잘못한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해트비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다 끝나고서라도 뭔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슬프고 화가 났다. 애들도 일종의 마찬가지고. 고발하는 영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이 영화가 되게 잔인한 느낌이 있는데도 잔인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아름답게 표현하죠. 잔인한 장면이 나와야 되는 순간에 그 스크린을 그냥 색깔로 덮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검은색이라든가 빨간색. 흰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소리랑 합성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그 화면을 채웠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헬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갑자기 그 현대로 돌아가요. 현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이 나오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청소를 막 하고 정말 이렇게 정갈한 공간에서 청소를 막 하고 거기에 실제 그 사람들의 뭐 신발이라든가 시체를 태웠던 그 용광로라든가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소각로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 그 상상이랑 맞으면서 음. 그 상상했던 장면들이 막 그걸로 채워지면서 이게 진짜 그런 픽션이 아니고 사실이구나라는 맞아요. 힘이 더 생겨서 잔인함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로 거기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찍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실제 공간도 그 공간이고. 그리고 이게 유태인 수용소, 그러니까 그 절묘 수용소 자체가 유태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뭐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혼혈이라든지 아니면은 흑인이라든지 유색인종들도 많이 죽였거든요. 그 보면은 그 신발들 틈 사이에서도 막 목발이라든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독일인 게르만 종을 완벽한 순혈화, 완벽한 유전자로 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자기서 때 열등해 보이는 열등해 것들. 보이는 사람들도 죽이는 거거든요.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네. 죽이는 민족 거죠. 결벽주의네요. 맞아요. 그 보면 막 휠체어 같은 것도 보이고 목발도 보인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병자들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보면은 그 안에서 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속으로 무서울 것 같아. 점점 안에서 기준은 살면? 수용소에서 살면? 엄격해지잖아요. 아니요.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그 수용소 밖의 사회에 살면서도 내가 이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금발에 눈 파란색이고 키 크고 완벽한 이 게르만 인종의 그 어떤 완벽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가타카인가? 그쵸. 거기서 자기가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계속 유전자가 없다는 거짓말하잖아요. 네. 가짜 피를 쓰고 계속. 네, 맞아요. 그 영화도 그런 게 있죠. 유전자를 선택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설정 때문에 그 완벽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원하는 직업을 못 가져. 왜냐면 그 직업은 그 조합만 가진 사람들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완벽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사실 학벌주의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 극대화될수록 사실은 더 발전하잖아요. 사회는. 그냥 개인적인 이기주의인 것 같아. 그걸 선택한 자들의.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런 거를 주장했던 히틀러 본인은 키도 작고 금발도 아니었고 맞아.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본인이 찬양하는 독일 게르만족의 그 우월성이 드러난 얼굴은 절대 아니었어. 그렇지. 약간 맞아. 찐딱 느낌. 근데 코수염이 제일 찐딱.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게 된 것도 히틀러가 원래는 가고 싶었던 미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떨어뜨린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이었다. 그래서 속설로는 그 사람이 그 예대에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그 예술대 그대로 갔으면은 사실은 나치는 세상에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이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2의 히틀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웨스 같은 이런 네. 인재들이 있는데. 그렇죠.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결핍한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한 게 아닐까. 자기야말로 그렇게 완벽한 인상이 아닌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헬스도 똑같은 인간이었죠. 근데 웃긴 거는 그 헬스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사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그 강에서 애들 데리고 가서 수영시키고 자기는 낚시하고 놀 때 뼈 조각 발견하고 애를 급히 피신시키잖아요. 그리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몸을 빡빡 씻긴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것들이 참 어쨌든 자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무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게 좀 외면하는 것 같아. 외면이 맞나? 아닌가? 아무튼 흐린 눈? 흐린 눈아기. 근데 처음에는 영화 볼 때 이 횟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사람을 되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가책은 안 느낄 것 같지 않아요? 가책은 안 느끼는데 그냥 네. 자기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아, 있다 그치. 정도? 그 정도지.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똑같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계속 그 인물을 되게 관찰하듯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가책은 안 느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그 가스실 얘기했을 때. 네네. 네. 그거는 완벽하게 네. 어떤 프로젝트에 몰두했을 때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관련된 곳에 가면은 그런 곳만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의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어딜 가든 의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 누가 신발을 어떤 신발을 어떻게 신는지 이런 것만 계속 보여. 지하철에 앉으면. 맞아. 그런 것처럼 정말 너무 사무적인 느낌으로 그 가스실에 갔는데 그게 진짜 소름 끼쳤다. 아까 그 대사도 바로 맞췄던 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올라가서 그런 파티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파티에 누가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 너무 공장 PM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배치를 한다는 점에서 독일이 되게 일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유럽 안에서. 그런 점에서는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지요. 독일 참 일 잘하지. 네. 그 저번에 몇 년 전에 최순실 사태 있었을 때도 그 독일에서 몰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이 수상하다고 느껴가지고 독일 이웃집에서 그걸 약간 고발하듯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약간 독일의 민족성에 대한 웃긴 밈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던 게 독일 사람들은 관찰력이 너무 좋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걸 기록을 해두는 게 되게 민족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지랖도 은근 있고. 일본이랑 비슷하네. 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독일은 영수증. 영수증을 그렇게 잘 모은대요. 10년 전 것짜리 영수증도 기록을 좋아하는구나. 어디 이렇게 날라갈 텐데. 앨범 같은 거에다가 넣어놨대요. 활자 중독이네. 네. 데이터 중독이네. 지금 내가 방금 결제한 커피 영수증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나 보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혹시 그 전산이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상해 보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영수증을 모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친구가 만약에 옛날에는 많았어. 옛날에요? 네. 얼마나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전? 제가 아는 옛날에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거는 이제 법인카드 처리 때문에 열심히 모으신 거 아닐까요? 5년 동안 보관 의무가 법인도 있기 때문에.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개인 사업자는 그거 없어도 돼요. 네. 카드만 등록하면 되는데 네. 지갑을 가끔 이렇게 딱 여는 걸 보면은 그 안에 영수증 영수증?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만큼 1cm 넘게. 약간 그거는 약간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이 영화를 우리 중에서 박 시장님이 제일 먼저 보셨단 말이에요. 엄청 근데 노잼이라고. 뭐라고 했지? 나 다시 들어가 볼게. 역대급 노잼이다. 역대급 노잼이다. 맞아 그랬어. 영화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랬나요? 약간 뭐랄까 좀 지루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배경을 알고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대충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런 배경이고 뒤에 총소리 나고 그래 뒤에 수용소가 있고 이 집에 사는 어떤 고위 군인이구나. 고위직 군인이구나.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고 이러이러한 좀 더러운 일도 조금 있고. 근데 뭐 이건 저의 이제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기승전결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들이 뭐
조금 다른 상황일 뿐이지 계속 그냥 비슷한 얘기 똑같은 주제로 다른 에피소드를 보여줄 뿐이지 어떤 더 이상에 나아가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인 요소들이 없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중간에 조금 졸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내용에서 뭐 빼먹어야 될 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10분 보고 끝에 10분 봐도 그냥 이 주제가 이렇고 이런 영화야. 그래서 그냥 다 이해하겠어. 잘 만들었네. 하겠지만 뭔가 거기서 뭔가 이 재미를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영화적으로 뭐 그래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쪽의 장르는 아니죠. 네. 어떤 사건이 막 있고 이런 걸 보시려면 뭐 말씀하셨던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네. 전 비슷한 영화 중에 그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도 이 영화랑 굉장히 맥이 다 있는데 그 영화는 이 영화보다는 조금 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충격적이고 그런 장면이 있어서 약간 영화에서 원하시는 그 부분이 충족이 될 것 같아요. 도파민 나와야 되거든. 도파민 예. 안 나오면 바로 이제 그러면은 그 세로토닌이 바로 나와버려. 세로토닌이 실화 아니- 베이스 영화인데 도파민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박 실장님 조노인 봤음. 와 올해 본 영화 중에 노잼으론 1등. 이거에 비하면 추락의 해부는 마블인데 세상에. 도파민 중독자에겐 조금 졸렸죠요. 작가의 의도는 너무 명확함. 정확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네. 더덕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마치 페이크 다큐 같이 악당의 삶인데 가로치고 공무원은 너무 힘들어. 약간 바로 닫고 이런 느낌? 그 뭔가 영화를 보면서 네. 평론가들이 어떻게 한 줄 평 남길지 그려지는 거예요. 뭐 악마의 뭐 평범성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알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물론 이거를 그 영화의 절멸 수용소에다 갖다 댈 수는 없지만 저희 예전에 살던 집 근처가 그 안양교도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제 느낌으로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어떤 그림이 그 안쪽에 수용소가 있으면은 수용소에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그 수용소가 아니라 교도소인데 네. 교도소의 그 교도관 분들의 친인척들이 사는 숙소가 사택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택들과 일반 또 시민들이 사는 지역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테두리처럼 뭔가 있고 문도 있어요. 테두리가 있다고요? 네.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울타리 같이 있어요. 벽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그러면 사택이 네. 교도소 그 벽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겠네요? 아니요. 교도소가 있으면은 교도소 나와서. 바깥쪽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 사택들이 있고 그 사택 의 겉에 또 벽이 있다는 겉에 거잖아요. 벽이 있어요.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되게 되게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저도 들으면서 좀 신기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군대랑도 비슷한데. 약간 군대 같았어요, 정말로. 네. 군대에도 이제 군인 숙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 아파트가 있고. 맞아요. 미군 부대 지나갈 때 느꼈던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약간 교도관은 용산 지나갈 때. 얼굴 다 알고 사실 맘만 먹으면 그 사람 신상을 알아서 집으로 가서 보복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저의 궁금증은 사택이 이렇게 가까운 거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뭐 장단이 있겠죠. 안전은 하겠지.
그리고 집값이 안 들겠지. 근데 교도소랑 너무 근처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누가 탈옥을 해가지고 이 교도관한테 뭐 복수할 거야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범죄자들이 그 사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했죠. 그럼 몇 동인지도 다 알아야겠네. 벨트 해야겠네. 그건 모르지. 그치, 그걸 알기가 쉽지는 않지. 그걸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사택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택이 있고 그 사택 겉부분에 그런 게 또 철창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모습이 좀 도주 특이했어요. 2차 도주를 막으려는 뭐 그런 걸 수도 거겠죠. 있고 네. 뭐 저는 근데 뭐 보호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도주를 막기 위한 뭐 그런 설치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을 제가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문을 왜 열어봐요? 그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 뭐야? 왜냐면 일반인이라도 그 사택 그쵸, 사는 들어갈 수 사람이면 있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냥 그런 가족들도. 느낌 아니에요? 그 아파트들 보면은 좀 네. 큰 단지들 보면은 그 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도 카드를 대거나 뭔가 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막 철옹성 같은 막 그런 벽이 확 있는 철로 게 아니라? 되어 있어요. 철옹성까지는 나는 지금 안 아닌데 봐서 산성. 상상할 수가 없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철옹성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철 울타리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이런 캐슬 울타리처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데캐슬 울타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세련된 느낌이 그런 아니에요. 느낌은 아니지. 네. 국가기관이니까. 네,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용산 미군부대 맞아, 지나갈 맞아. 때 느낌이었어요. 벽돌 같이 네, 그렇게 돼 돼 있었어요. 있는 거. 네. 근데 안전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교도관들한테는 숙소가 가족 집이 제공되는 것 같아 군인처럼. 그렇죠. 되죠, 그렇겠죠. 원한다면 선택을 원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택으로 자격에 살겠습니다 맞으면. 하면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제가 그 공간을 지나갈 때 느꼈던 느낌을 뭐 그대로 이 영화에서 느꼈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내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때 그걸 지나가다 봤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저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네. 그랬구나. 확실한 거는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알겠네. 누가 초대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해봤어. 교도소랑 형무소가 다르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형무소는 저는 그냥 몰라요. 벌을 주는 곳이고 교도소는 교화시키는 곳이래요. 형무소란 단어 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형무소라고 쓰나요? 뭔가 서대문 형무소 이런 거는 것만 기억이 나서. 예전에 그게 시대별로 일제시대 다른 때 거구나. 구치소 아니에요? 아, 구치소랑 교도소가 다르다고. 구치소는 임시로 이렇게 있는 네. 거고, 그죠? 어. 맞아. 아, 형무소는 없어졌구나. 형무소는 이제 없고 이제 안양교도소가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 있죠. 형무소. 근데 물론 안양교도소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이랑 가까워가지고 정말 흉악범들은 안양교도소에 넣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도심에 있어요. 네, 대부분 경제범이나 아니면 정치사범들 위주로 넣는데요. 안양교도소는 제가 안양에 살 때부터 살기 시작한 이래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전을 하냐 아니냐를 계속 얘기하던. 근데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안양 사람들이? 네, 전 모르기 신경 안 쓸 것 때문에 같아요.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항상 그 투표 선거 때만 되면은 갖고 오는 주제가 이전시킬 수 있다. 내가 이전시키겠다. 쓰레기 이전 처리장과 적이 함께 교도소는 그런 대상이 네. 되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 지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애초에 이 영화 추천한 게 또 저였고 그 박 시장님이 노잼 평을 했을 때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뭘 잘못이야.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뭘 잘못이야. 내가 또 노잼 영화를 가져왔구나 생각을 했지만 더덕님이 또 재밌게 봐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봤을 때 영화가 너무 독특하긴 했지만 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했고 정말 그 잔인한 장면 없이 잔인한 영화라는 그 이 영화의 카피가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일상적인 그 삶들을 너무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Interesting. 한 줄 평 할까요? 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3.9점 드리겠습니다. 꽤 높네요, 점수. 본인이 점수에 깜짝 놀란 사람. 그러니까 작품성만 거의 이제 보면은 저는 3.9점을 주고 싶습니다. 재미성은 연출이 일단 되게 신선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처음에 사실 내용을 아예 모르고 봤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알았거든요. 아, 저기 뒤에가 저기 수용소구나. 그리고 이 탕탕 소리가 총소리고 저게 사람 비명 소리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주제구나.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뭐 하는데 약간 저한테는 그게 동어 반복처럼 느껴져서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다. 라고 해서 좋은 주제와 연출 그러나 동어 반복의 피로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4.1점이고요. 되게 영화가 홀로코스트 주제 영화들 되게 많고 뭐 드라마적으로 풀이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그런 영화들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영화가 지극히 사무적이고 또 별 사건이 사실 없잖아요. 정말 사건이 없어요. 그냥 며칠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고 간다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영화가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드라마적으로 풀이했으면 지루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고 이랬으면 지루했을 것이다. 네. 네. 왜냐면 무슨 사건이 나와도 되게 그냥 우리가 많이 본 홀로코스트 영화들적으로 나올까봐.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렇게 전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일반 사무원의 회사원 같은 모습을 더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 아까 제가 계속 우리가 이런 상황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일반 회사원의 사람처럼 보여주니까 일반 회사원인 나를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 회사원 아니시잖아요. 일반 회사원이죠. 내가 사실 주어진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못 살지. 절대 안 살지 그렇게는. 나 지금 저를 지금 굉장히 속물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되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더덕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주제 자체가 네. 이거는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 주제네.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네. 사건이 있으려면 총 쏘고 막 누가 죽고 막 횟스가 살해당했는데 막 부인이 막 꽃을 꺾어서 약초를 만들어서 막 폭탄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건이 일상. 있어도 예를 들면은 거기 일하는 여자를 자기 뭐 지하 굴로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건인데 그거를 되게 평범한 톤으로 우리한테 사건인 거지. 우리한테 평범한 사건인데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는 되게 평범한 톤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그냥 어떤 포인트 없이 그냥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주제가.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에도 맞는 게 맞네. 그냥 지하실에 가서 몰래 와이프 몰래 치킨 시켜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끝났기 느낌이네.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무게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엄마 아빠 몰래 치킨 시켜 먹고 막 그거 먹었다고 치우는 저. 막 트위터에 막 대박 나 지금 치킨 몰래 시켜 먹으면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몰래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그치. 거잖아요. 그걸 보는 그런 상황을 인지한 닭들은 얼마나 그게 잔인해 보이겠네. 미안해 갑자기. 나 오늘 치킨 먹었는데. 네, 지조님 한 줄 평.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근데 이렇게 이입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범죄자의 일상을 나와의 일상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입을 할 수도 있죠. 왜요? 이입을 해놓고 내가 사람인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나 스스로. 그런 건 없어요. 나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는 거죠. 왜 내 안에 악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것도 악이요? 저는 의미가 내 있다고 안에 생각해요. 악이요? 악이 응애
여기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내 밖에 본체가 나와 있네. 있는. 맞아요. 그래서 각성 효과를 줬어요 저한테는. 한 줄평이에요? 각성 효과를 줬어요. 저한테는 조나단에게 한번 한 줄평은 아니고 두 줄평인가요? 네. 굳이 한 줄평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저는 막 이동진 이런 사람도 있고 평 다 읽고 오긴 했거든요. 다들 멋들어지게 쓰셨더라고요. 5점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아요. 맞죠? 임동진 감독이 이동진 평론가가. 네, 평론가가 되게 오랜만에 5점 영화로 이 영화를 꼽았대요. 박평식도 만점 주셨다고 네. 합니다. 9점. 사실 현실도 공포예요. 우리 살고 있는 현실도 공포. 제일 공포지 그게. 공포인데 평화로운 공포인데 이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현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상으로 봐야 된다고. 네, 그게 저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 저의 한 줄 평입니다. 네. 되게 착한 사람 좀 같아요. 급진적인데요. 더덕님 되게 착한 사람 같아요. 착한 척하기, 착한 척 중. 착한 척하는 착한 사람 같아요. 그게 뭐야? 착한 척하는 착한 사람. 있어 그런 게. 악한 나로서는 보여. 저의 한 줄 평은 저의 별점은 4.3점이고요. 와우. 네, 너무 최고점인데요 거의.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떡해. 이런 영화를 어. 이런 영화를 영화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앞에 다 얘기해서 뭐 할 말이 없고요. 네. 그 한 줄 평은 일상이 되어버린 악에 대하여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일상 같아요. 지금 갑자기 신해철 음악을 부르시네요. 일상으로의 초대인가? 하시네요. 잘 알죠. 알겠습니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이. 추천할 만하고요. 여러분들도 밸런스 게임 제가 제안한 밸런스 게임 한번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해주시죠. 선택하는 겁니까? 밖에서 온갖 깡패질하고 사람들 패고 다니고 원한을 사고 다니지만 집에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외모는 똑같아요? 둘 다? 외모는 똑같아요. 평화롭고 집에서는 막 요리도 해주고 와이프 많이 도와주고 한 자식도 달에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한 달에 생활비 몇 천만 원씩 갖고 오는 남편. 마피아 보스네 그냥. 네, 마피아 보스. 이거 마약 팔고 친일파 인신매매하고 맞아. 살인하고. 인신매매. 근데 가족은 중요해. vs 밖에서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많아. 되게 고마워한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부 올해 기부상 이런 거 받고 올해 기부상도 받아요? 네. 올해 뭐 봉사자 막 이런 식의 상도 받고 틈나는 대로 아프리카로 봉사하러 가자고 얘기. 의료 봉사하러 아니 아까는 가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테레사야? 테레사예요, 테레사. 그리고 근데 또 동시에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고 맨날 가족들한테 막 편지 써주고 뭐 자녀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이바지하고 뭐 와이프 사랑하는 거는 똑같고 그런데 월 50만 월 월 150. 되게 부정기 수입이에요. 어쩔 때는 50만 원, 어쩔 때 200만 원. 근데 그게 거의 그 선이에요. 50에서 200 사이. 50에서 200 사이. 항상 쪼들려. 항상 쪼들려. 애는 5이고. 둘 다 애는 5이야. 그거 같다.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아빠 직업 선택하는 거 있는데 아빠 직업 가난한 유랑 기사. 그리고 아빠 직업 부자. 여행가 이런 거 최악이고 돈이 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날 너무 사랑해. 맞아. 근데 가난한 유랑 기사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딸이 도덕심은 높은 걸로 나와요. 근데 부자로 아빠를 선택하잖아요. 퇴직 기사. 딸이 좋아. 퇴직 기사. 딸이 그 부자 상인이면은 딸이 약간 싸가지 없는 걸로 측정돼서 대신 지력이 좋아요. 지력이 좋고. 시장 알바 시키면 잘해요. 너무 재밌어. 웃겼어. 저는 2번 할게요. 갑자기 둘 다 착한 사람 이번? 선택했어. 왜냐하면 네. 영혼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1번도 영혼이 풍요롭게 해줘요.
심지어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그거들로는 책도 영혼이 많이 풍요로워지지 읽어주고. 않아요. 근데 더러운 영혼이 풍요로운 거잖아요. 나한테는 쪽에서. 엄청 그거는 돈이 잘해줘. 풍요로운 거지. 음. 영혼의 물질적 말고, 그러니까 내가 삶의 만족. 근데 이게 와이프랑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자식으로 1번 선택하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집에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번 선택했어 이미. 아니 잠깐만. 아 내가 자식이면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1번이죠. 1번이죠. 그쵸? 1번이죠. 자식으로. 네.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이야. 내 아버지 아, 내 아버지의 업보란 뭐 필요 없어. 아빠가 오늘 우리 박 실장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내일 우리 저기 어디냐 스페인으로 여행 갈래? 차 한 대 사러 스페인으로 갈까? 여행 갈래? 차 한 대 사러 가. 아빠랑 가기 싫은데? 아 그럼 혼자 갔다 와. 아 그래. 비행기 하나 띄워줄게. 그러면 5천만 원만 넣어줘요. 5천만 원 넣어줄 땐 갔다 와. 네. 이미 들어있잖아. 이런 아빠. 이런 아빠 두 번째 힘들어 보인다. 아빠랑 자원봉사로 갈래? 연탄 다르게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난 자식이니까 1번. 난 1번. 무조건 1번. 저는 2번. 난 1번. 진짜 자원봉사하러 갈래? 자원봉사 난 아니, 상관없는데. 아니 박 실장 너 오늘 옷 좋아 보인다. 이 옷 우리 기부하러 가자. 옷 갑자기 아빠가 이따부터 갑자기 벗으라 그래. 야 이 새끼야 벗어 임마. 너보다 가난한 아빠 나 이거 알바에서 산 티셔츠인데 아빠가 좋아 보인다고 기부하러 가지. 아 근데 어려워. 난 솔직히 아버지 너무 아들을 빤스 바람거리고 옷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 이거 기부하러 가자. 박 실장아 밥은 반 그릇만 먹도록 해. 불쌍한 아프리카 애들. 그러면 안 되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아빠, 그러면 많은데. 이 대답에 대답을 꼬막 해줘요. 비빔밥 이런 거 아빠 먹으면 안 나 돼. 치킨 사줘. 치킨 시켜줘. 치킨 22,000원인데 22,000원 우리 기부하자. 그럼 치킨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그럼 나 1번 아빠가 좋아. 자식이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그냥 1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철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선이거든요. 그 어린 애기들은 원래 자기 욕망이 우선이에요. 아니 어른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제 자기가 아이라면 어른 자식일 때. 자기가 어른이라면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의 와이프야. 근데 남편이 애들 보고 언니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애들한테 오랜만에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야 이 옷 좋다. 이 옷 우리 기부하러 가자. 어디 망치? 에르메스인데? 에르메스? 어디 망치 있어요? 아니면은 언니가 너무 힘들었어. 오늘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든데 갑자기 남편이 이래. 그렇게 힘든데 일 왜 해? 내가 맨날 생활비 1억씩 갖고 오는데 일 그만둬. 자기야. 일 그만둬. 내가 2억 더 벌어올게. 자기 사랑해. 사랑이 샘솟네요. 근데 막 옷에 피가 막 이렇게 옷에 피가 막 묻어있어. 아 옷에 막 사시미 칼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놓고. 아니 잘 닦고 와서 샤워하고 와서 왜 몰라. 그래. 안 보여. 너무 오늘 힘들게 했어. 오늘 거래처가 나 너무 힘들게 해서 막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 일을 박박 가면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회랑 육회랑 떡볶이랑 시켜주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거 먹고 내일부터 회사 나가지 마. 내가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내일 나랑 쇼핑하러 갈래? 근데 이미 남편이 네. 막 월을 3,000만 원씩 가지고 오는데 네. 그런 상상 안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거지같이 굴면 야 꺼져. 그냥 내가 야 꺼져. 야 너 한 나가지. 번만 더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 남편 시켜서 내일 나는 먹다 버린다. 뒤가 이러면. 빵빵하거든. 그래서 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니 심지어 뭐라고 하면 남편 시켜서 먹다 버리면 돼. 맞아. 너 내일 제로 만들어서 보내는 수가 있어. 조용히 인사팀 가가지고 네. 주소 따가지고 보내면 되죠. 어때요? 아 점점 1번 쪽으로 가는데. 아니 지금 1번으로 몰아가려고 계속 아니 재밌잖아. 아니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기부하러 가자. 막 이게 너 F지? 뭐 사주고 막 엄청 잘해주는데 전화 딱 받더니 걔 그냥 새끼 손가락 하나만 자르자. 저 썰고 이러면서. 진짜 재밌네요. 못됐네요. 아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밌다. 그래서 못됐어요. 여러분들의 밸런스 게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인터레스티한 방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많이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